드디어 지옥에서 온 판사가 마지막 이야기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예고편에서 의미심장한 장면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로운 악마의 등장, 정태규의 회사 지하 5층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칼에 맞는 빛나의 모습까지.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예고편 분석으로 들어가 지옥에서 온 판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규 안 풀어주면 선배님이 죽는다잖아요. 그 새끼 그냥 풀어주세요. 네? 지옥에서 온 판사 13화의 예고편은 정체 모를 존재가 빛나의 사무실 밖에서 칼을 들고 있는 모습과 빛나에게 정태규를 풀어달라고 말하는 아롱이의 모습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선 정체 모를 존재는 실루엣과 손의 생김새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의 칼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악마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악마가 있는 공간이 바로 빛나의 사무실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나온 악마들은 인간 세상에서 활동하기 위해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몬은 형사 장문재의 몸속에 들어갔으며 사탄 또한 정제거의 몸속에 들어갔죠. 이처럼 새로운 악마 또한 빛나 앞에서 악마 본연의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적어도 사무실까지 들어오는 동안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빛나가 일하는 곳은 서울 중부지방법원으로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따라서 새로운 악마가 들어간 인간은 서울 중부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빛나의 사무실까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은 구만도인데 그는 유스티티아의 부하 발라크로 새로운 악마로 등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황들은 딱 한 명을 가리키고 있죠. 바로 빛나의 실무관 최원경입니다. 사실 최원경은 드라마 내내 수상한 냄새를 풍겨왔습니다. 그녀는 늘 궁금한 표정으로 빛나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정작 대답은 제대로 듣지 않고 나가버리기 일쑤였죠. 최원경의 직업이 아무리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권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판사에게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거기에다가 새로 부임한 판사들조차도 빛나를 어려워하는 모습을 생각해본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마치 빛나가 자신의 상사인 법원장 나영진과 국회의원 정재걸 앞에서 기죽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모습과 비슷하기도 한데요. 이처럼 최원경은 인간 세상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상하관계를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최원경의 존재는 수상한데요. 기본적으로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필요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등장인물들은 작가로부터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드라마의 스토리를 움직이죠. 그런데 최원경은 스토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는 인물이 아님에도 얼굴이 지나치게 자주 비춰졌는데요. 이는 최원경이 갑자기 악마로 등장하더라도 시청자들이 뜬금없다고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바엘의 신복일 것이며 유스티티아인 빛나가 인간 세상에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고편으로 돌아가 아롱이가 정태규를 풀어달라는 것으로 보아 빛나는 정태규를 인간 세상의 법에 따라 제대로 된 처벌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이러는 이유는 한다운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드라마 내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대화가 오가는데 난 판사야. 판사이기 전에 악마죠. 빛나가 자신은 판사라고 하지만 만도는 그녀가 판사이기 이전에 악마라고 말하죠. 판사라는 직업은 인간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특히 인간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직업입니다. 하지만 지옥에서 온 악마가 판사라는 직업을 신경 쓸 이유는 없겠죠. 따라서 이 대화를 통해 빛나가 지옥보다 인간 세상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나를 설득하는 존재는 만도와 아롱이뿐만이 아니었죠. 그럼 풀어줘라. 바로 대천사 가브리엘마저 정태규를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정태규를 풀어줘야만 다운과 빛나 모두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편 해양산업개발사업 지하 5층 압수수색에서 빠졌습니다. 정태규의 사옥 지하 5층이 압수수색에서 빠진 것으로 보아 그곳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밀이 다음 주 드라마의 흐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서 출동! 손대만! 뭐야 이게? 수상한 냄새를 맡은 노봉경찰서 강력 2팀 일행들이 지하 5층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모습과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다운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뭐야 이게라는 다운의 반응으로 보아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본 것만 같았죠. 어쩌면 그 무언가가 지옥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랑 거래하자. 내가 너 풀려나게 해줄게. 짜고 치는 고스톱에도 성의는 있어야지. 정태규에게 거래를 제안하는 빛나. 빛나는 결국 주변 사람들의 회유로 정태규를 풀어주고 그를 처단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빛나는 자신이 악마인 것보다 판사임을 더 중요시할 정도로 이미 인간 세상에 물들어 버렸죠. 따라서 정태규와 거래를 하며 그를 풀어주겠지만 한다운과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만약 내가 정태규에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면 형사님 나 미워할 거예요? 빛나가 다운에게 정태규를 풀어주면 자신을 미워할 거냐고 묻습니다. 이제 빛나는 인간의 감정에 제대로 젖어버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자 다운은 난 판사님 믿어요.
자신은 판사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빛나가 악마임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역할에 제대로 임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빛나는 아직 다온에게 정태규와 거래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진실이 기적이 아닌 현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피해자의 신분으로 법정에 선 다온, 눈물을 흘리며 제발 제대로 된 처벌을 해달라고 빛나에게 부탁하지만 하지만 해당 범행은 이미 2014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배제하고 양형할 수밖에 없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정태규에게 양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빛나. 결국 빛나는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집행유예나 벌금 정도의 아주 약한 처벌을 선고하고 정태규를 풀어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선배님 지금 죽게 생겼다고! 경찰서로 찾아가 다온에게 빛나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는 아롱. 아롱이가 직접 경찰서까지 찾아간 것으로 보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바엘은 12화 엔딩에서 빛나에게 정태규를 처단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끌려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분석한 예고편의 내용으로 보아 빛나가 거래를 하기 위해 정태규를 풀어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엘이 개입할 여지는 없어 보이죠. 또한 아롱이가 다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인간의 도움으로도 극복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빛나가 위기에 처한 이유는 정태규와의 거래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후회 안 하시겠어요? 판사 선서를 바라보는 빛나와 그녀에게 후회 안 하겠냐고 물어보는 만도. 여기서 빛나가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엘의 명령처럼 정태규를 풀어주고 그를 처단해야 할지 아니면 인간의 법대로 그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도의 목소리 톤이 이전과의 느낌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난 예고편 분석에서도 만도의 대사가 삽입된 장면이 있었는데 제정신이세요? 그러다 죽어요. 정재걸 일가에 직접 들어가는 것과 같이 빛나가 괜히 일을 크게 벌리는 것 같아 걱정하는 느낌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예고편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시면 후회 안 하시겠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사뭇 진지한 톤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번 행동으로 빛나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빛나와 정태규 간의 성사된 거래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온은 아롱이에게 빛나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에게 달려가죠. 하지만 후회할 거면 시작도 안 했어. 빛나가 칼에 찔린 뒤 쓰러지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죽으면 안 돼, 제발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빛나에게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다온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예고편이 마무리됩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만들기 위해 예고편을 수십 번 돌려보면서 빛나가 왜 칼에 찔렸는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빛나가 양형을 하여 정태규를 풀어주었다면 그와 맺은 거래에서 빛나가 칼에 찔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칼에 찔리는 상황을 보시면 그녀 앞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그녀가 스스로 칼로 자신을 찔렀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고편을 철저하게 분석하더라도 지옥에서 온 판사의 시나리오는 예측하기 힘든 편인데요. 그 이유는 드라마 자체에 큰 변수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스토리에서는 다온이 파이몬의 창에 맞아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 주 드라마 초반에 아롱이가 갑자기 나타나 파이몬을 공격하며 그를 막아내기도 했죠. 이처럼 지옥에서 온 판사는 스토리 전개에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대천사 가브리엘 미자입니다. 미자는 빛나에게 자신은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온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었지만 선원으로 변신하여 밀항하는 정태규를 잡는 데 도움을 주면서 다시 한번 조력자로 등장하였습니다. 또한 미자는 빛나와 다온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는 두 사람의 미래에 어떤 위기가 닥칠지 이미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빛나가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 도움을 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각종 커뮤니티와 댓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살아있으며 정태규가 잡힌 것도 바엘이 등장한 것도 모두 사탄의 환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저 또한 이 시나리오를 듣고 그럴싸한 스토리라고 생각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인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남은 분량이 단 2회차뿐이기 때문이죠. 현재 사탄의 환상이 맞다면 예고편의 내용으로 보아 13화 자체가 통으로 환상 속일 것이며 마지막 화에서 사탄을 무찌르고 바엘이 내린 임무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야 하는데요. 남은 두 화 만에 이 모든 것을 풀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옥에서 온 판사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우선 지금까지 방영했던 여러 드라마들과 같이 지옥에서 온 판사 또한 해피엔딩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유스티티아는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인간 세상에 남아 다온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은데요. 지옥에서 온 판사가 이렇게 마무리되기 위한 시나리오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바엘이 최종 빌런인 것이죠. 바엘이 최종 빌런이라면 빛나는 그를 무찔러야만 하며 그렇게 된다면 그녀는
지옥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다운과 빛나 둘 중 한 명이 꼭 죽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정태규 회사 지하 5층에서 다운이 발견한 것 또한 바엘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클 텐데요. 바엘이 지옥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바엘과 빛나는 힘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빛나 혼자 바엘을 무찌를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서 가브리엘이 등장하여 바엘을 무찌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제 예측이 맞을지 이번 주에 공개되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드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